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였죠. 하지만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학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죠.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무엇이 다를까? 인간은 무엇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일까?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협력입니다. 무인도에 침팬지 한 마리와 인간 한 명이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죠. 누가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침팬지는 인간보다 강하고 빠르고 민첩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침팬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침팬지 500마리와 인간 500명의 싸움이라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5,000마리와 5,000명의 경쟁이라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요? 수가 많아질수록 인간이 승리할 확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개별적인 인간은 약합니다. 하지만 협력을 하는 인간들은 강하죠. 이렇게 인간과 동물의 진짜 차이는 개별적인 수준이 아니라 집단적인 수준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은 벌이나 개미도 협력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협력은 인간의 협력과 유연함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개미들이 사회체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왕개미를 처형하거나 새로운 공화국을 설립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 호모사피엔스만이 모든 동물 중 유일하게 대규모로 그리고 융통성을 보이며 협력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두 번째는 상상력입니다. 인간의 규범, 가치관, 종교, 경제, 정치, 법 등 거의 모든 것들은 허구적 이야기의 산물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삼성이란 무엇일까요? 삼성에서 생산되는 핸드폰이나 반도체가 있지만 이것들이 곧 삼성은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이라고 부를 수 없고 삼성의 모든 임직원을 합친다고 해서 삼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을 비롯한 회사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우리의 집단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손으로 가리키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회사라는 개념으로 약속했고 법적인 실체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 이야기와 개념을 만들었고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협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간은 다시 진화론 이전에 특수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인식됐고 인간은 말 그대로 지구를 접수합니다. 실제로 지구상의 사피엔스는 70억 명이 넘게 존재하는데 세상에 남아있는 늑대는 20만 마리밖에 되지 않고 길이는 8만 마리 뿐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가축화한 개는 4억 마리를 넘죠. 인간의 편에 서지 않았던 야생동물들은 인류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인간은 이제 미래를 꿈꿉니다. 생명공학, 유전공학을 통해 더 나은 생명체를 개발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등장은 신만이 할 수 있었던 생명창조 행위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강력한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룩한 기술의 진보로 인간의 상황이 개선되었는지 혹은 인류의 고통의 총량이 줄어들었는지에 관한 물음에는 끊임없이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으며 그 사이 주위 생태계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저서 사피엔스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맺습니다.